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뭐 이렇게 뭐 날씨가 좀 푸근한 것 같더니 이게 새벽에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날씨가 아주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그냥 추울 때는 그냥 뜨뜻한 게 최고입니다. 뭐 모양 뭐 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추운데도 뭐 여기 이 향기공원 요걸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건강과 질병 모두 공짜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문자가 뜩 날라옵니다. 뭐 택배가 왔다고.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가 포항에 그 요즘 과메기가 맛이 좀 들었으니 요거 좀 먹어보시오라고 해서 그 과메기를 또 이게 택배로 보냈어요. 그래서 딱 그 뭐야 그 날배추 요거에다가 김하고 초고추장 해가지고 쫙또 또 뭐 저만 뭐 맨날 먹는 자랑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감사한 마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간 날 때 그 포항의 과메기 이런 거 이 내륙에서는 참 먹기 힘든 음식인데 과메기를 또 보내줘 가지고 여러분들도 과메기 좀 이렇게 뭐 어디 구매할 때가 있으면 그래서 아주 고단백이니까 겨울철 그 간식으로서도 굉장히 쫙 짭짤한 이런 술안주도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겨울 힘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무슨 얘기냐면 건강도 질병도 모두 공짜는 없다. 즉 자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건강도 멀어지지만 그 반대로 질병은 점점 다가옵니다. 이 세상을 크게 구분해 보면 하나는 자연물, 하나는 인공, 인조 이런 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물은 동식물, 자연의 동식물들 생로병사의 순환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빠른 것도 없고 느린 것도 없어요. 그 기준이 뭐냐? 시계예요. 시계에 맞게 그냥 흘러갑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의 이러한 자전과 공전으로 시간이 흐른다. 그걸 자연의 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농사 짓는 농부들이나 어부들은 24절기 이걸 기준으로 세상의 변화를 보고 있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4절기 이것밖에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인조물의 특징.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일부러 만듭니다. 자연의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즐거움보다는 아픔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자연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지 않으니까 욕심을 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가장 큰 장점이에요. 비교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가장 큰 장점이면서 또 가장 큰 단점이 비교 욕심을 내고 그거를 가감승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서양의학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해요. 자연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교 욕심이 없는 자연과 비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뭐가 있냐 이게. 비교 욕심이 가장 이 중심점입니다. 이 차이는 비교 욕심이 없는 자연물은 제 수명을 다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비교 욕심을 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람인 경우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제 수명은 약 120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세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120세를 다 살지 못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내는 수명이 있어요. 하나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살다 죽더라. 그게 평균 수명 약 83세. 병 없이 그냥 살다가 죽던지, 또 하나는 평균 수명까지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이 건강 수명이 73세, 약 10년 정도, 9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비교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 수명까지 살고 약 10년 동안은 병원을 들락거리든지 약을 먹든지 요양병원에 있든지 요양원에 있든지 무슨 어쨌든 남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수명까지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타인의 노력, 도움 없이 120세까지 살으려면 자연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살아가요. 이런 생각과 행동, 생명활동을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제 수명 가까이까지 가느냐, 아니면 저 멀리 70도 못해서 하늘나라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욕심,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과 결과 모두 본인이 결정한 결과물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how to do, 필요성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비교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how to do,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두 번째는 공부를 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기에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 나도 역시 일신의신해야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운동 습관은 365분의 1씩 노화가 진행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고, 식습관은 세 끼니까 950분의 1씩 변화됩니다. 이런 뭔가 데이터를 갖고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가까이 오는 것은 질병밖에 없습니다. 건강은 멀리 멀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느냐. 생각과 행동면으로 보면 자연의 순리, 자연의 원리, 음양오행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의문을 가지고 연구 노력해야 돼요. 농부들과 어부들 24절기의 변화를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서울에 살다가 무턱대고 귀농 귀촌에서 귀열하죠. 가서 아주 잘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버팁니다. 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여기 대도시에서는 돈 벌려고 그냥 눈깔만 그냥 크게 뜨고 생활하면 됐어요. 근데 거기는 자연의 순리를 알지 못하면 적응을 못해요. 걔가 적응 못하니까 다시 유턴하는 거예요. 평생 학습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항상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왜 해 뜨는 시간을 낮이라고 했고 해가 없는 시간을 밤이라고 했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왜 생기는 것까? 지금 낙엽은 왜 생기는 것까? 어떤 꽃은, 어떤 식물은 꽃이 피고 있는데 어떤 것은 낙엽이 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러면 그 식물의 특징도 한번 보고 나무도 보고 이런 것들 항상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연구해야 돼요. 그게 자연의 순리에 따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을 거리, 지금은 이때는 뭘 먹어야 되는데 지금 김장철이 됐잖아요. 왜 김장을 지금 해야 되는가? 자연의 순리를 모르면 이런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자, 식습관으로 돌아왔어요. 자연과 가까이 하고자 하려면 자연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지난 시간에 통곡물에 관한 이야기 했어요. 이 통곡물
그래서 잡곡밥이나 현미밥 이거하고 이 생식하고는 근본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생식은 자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기 좋게 가루로 빻아서 이 식사 대용으로 만든 것이 생식이고, 현미밥과 이 잡곡밥은 그 씨눈 자체를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생식과 현미밥, 잡곡밥은 근본이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조리 최소화해서 제철 음식을 먹고 소식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자연물은 비교 욕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과식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비교 욕심이 많으면 과식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은 비교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생식을 하시는 분들은 소식하지 하지 말래도 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과식하려도 과식할 수가 없어요. 왜? 자연의 기운 자체는 비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그런 기운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동기상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교 욕심을 내지 않는 자연물을 먹는 사람들은 성격이 유순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거를 들쩍지근한 거 인조식품을 많이 먹는 젊은 아새끼들은 묻지마 관광 무슨 청소년 성폭행이고 무슨 데이트 폭력이니 무슨 난리 법석을 치는 이러한 그 아주 불량한 몸에 문신 받고 아주 우리 보통 어른들이 생각할 때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 보면 전부 다 인조식품,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주로 먹는 아이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요. 자연식을 먹는 사람은 범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즐겁게 먹고, 그래서 내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음식의 종류와 수와 종류, 그건 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의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육류, 생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택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1:1 맞춤식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내 건강이 가족 건강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식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번 돈은 내가 가지고 쓰다가 죽어야 됩니다. 자식에게 돈 물려주면 그건 반드시 망합니다. 거지 생활하다, 빈천한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아주 초라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행 다니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안 들어. 즐거우니까. 그리고 또 여행 가고 아주 가장 좋은 거 그거잖아요. 내일 설악산 구경을 딱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그 계획을 딱 했어. 내일은 어디서 만나서 무슨 차를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동해안에 무슨 횟집에 가서 먹고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잠들었는데 잠든 채로 그냥 죽었어요. 사망했어. 그게 무지리 좋은 고정명. 즐겁게 여행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야. 그게 무지리 좋은 고정명. 5복 중에 맨 마지막 복입니다. 요양원에서 10년 동안 콧줄 치고 여기 이거 목 두르고 여기 기도삭간 해가지고 그냥 의식도 없이 10년 동안 살다가 죽는 것보다 그냥 이런 즐거운 생각하면서 딱 내일 설악산 가야 되는데 하다가 오늘 저녁에 너무 지쳐서 그냥 죽어버리는, 이게 무지리 좋은 고정명입니다. 그러려면 돈을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라. 그 다음에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로 미루지 말라.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행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실천을 시작해야 돼요. 언제?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일 못합니다. 내일은 없어요. 그리고 흔적을 남겨 확보하면서 직접 확인해야 돼요. 그게 건강검진, 혈액검사하면 딱 나오잖아요. 내가 내일 혈액검사했어. 6개월 뒤에 한 번 해. 딱 보니까
비교표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갤럭시 워치 이 시계에 보면 그런 거 다 나와요. 걷는 거, 뭐 그 칼로리 소비한 거, 뭐 무한 거, 자전거 탄 거 이런 거 다 나와요 이게. 에이?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목표 설정하고 건강을 위해서 또 기후 동행 데이터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시계 핸드폰에 보니까 그 뭐 우리 마누라가 뭐 궁시렁궁시렁 돼요. 뭐 이런 거 하고 걷는데 뭐 몇 보 걸으면 뭐 돈도 주더만 보니까 몇 보 걸으면 뭘 주고 자전거도 몇 킬로 타면 뭐 얼마 주고 그다음에 뭐 맥시멈 얼마까지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돈도 받으면서 운동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기타 뭐 메모 벽에다가 보이는 데다 메모하면서 항상 자기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누적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좀 보면서 변화를 해라 이 말이야. 말로만 그거 안 되는 거야. 자연과 떨어진 현재 생활 탓,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 뭐 식습관 생활습관 전부 다 이게 인조물에서 그런 것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 시간을 만들어서 자연에 다가가서 식생활과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져라. 그래서 자연에 다가가는 만큼 자연은 건강을 되돌려 줍니다. 이때 하는 예의가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때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늘은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걸로 도와주느냐? 접근할 수 있는 것. 햇빛입니다. 햇빛 쐬요. 그러면 골다공증, 콩팥 기능이 좋아져. 뇌 기능도 좋아져. 바람, 환기를 시켜. 창문 열고 환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물, 산성 음식을 중화시키는 pH용도 7짜리 물을 먹으라 이게. 음료수, 무슨 뭐 나부랭이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리고 시간 내서 산이나 바다로 여행하라 이야. 여긴 산소가 23%씩 있으니까. 그 다음에 먹을 거는 자연식을 먹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소금이 필수 음식이야. 동물들에게는. 필수 음식. pH농도 7.4, 7.4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게으르면 건강을 지키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건강은 내 삶의 기본이요 전부라는 생각으로 지켜야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남도 이렇게 살던데 라고 남들처럼 살면 남들처럼 병들고 힘든 인생을 살다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과 다르게 건강을 준비하면 남과 다르게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걸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건강도 공짜는 없다. 질병도 공짜는 없다. 그러면 무엇이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먹고 행동하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건강을 지키느냐 질병을 얻느냐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질병도 공짜는 없고 건강도 공짜는 없다.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과 멀어지면 질병은 가까이 다가온 데는 이 진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멀리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강한 삶의 방식이 아닌가라고 오늘 걸으면서 정신을 번쩍 차려봤습니다. 아직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서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화이팅!